네이버 베이커리 넷카페. 시험장의 일별 제과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실기 품목 출제된 품목을 표시한 노란 박스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설명은 서울 동부 시험장을 기준으로 하며 서울 서부 시험장, 서울 남부 시험장, 부산 지부 시험장도 같은 내용이 해당됩니다. 2021년 3월 19일 출제 품목 기준입니다. 네이버에서 베이커리넷을 입력한 후 엔터합니다. 맨 위에 있는 베이커리넷을 클릭합니다. 제과, 제빵 기능사 시험 준비를 하는 분들끼리 정보 교환을 하는 베이커리넷 카페입니다. 왼쪽 메뉴에서 서울 동부 실기 시험을 클릭합니다. 오른쪽 2021년 3월 동부 제과 제빵 실기 시험 품목을 클릭합니다. 왼쪽에 3월 2일부터 17일까지 제과 제빵 실기 출제된 품목이 있고 오른쪽에는 2021년 2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출제된 품목이 노란 박스 안에 있습니다. 하단에는 시험을 끝난 후 바로 올린 제과 제빵 품목이 있습니다. 19일 제과는 치즈케이크가 출제되었고 19일 제빵은 비상식빵이 출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즈케이크, 비상식빵을 19일자에 업데이트합니다. 제과의 치즈케이크를 찾아 앞전 시험인 17일에 출제되었던 호두파이 밑에 넣습니다. 그리고 치즈케이크가 노란 박스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노란 박스 안에는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출제된 품목인 슈부터 치즈케이크까지 아래로 15개 제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노란 박스 밑에 있는 5가지 제품은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품목입니다. 다음에 제빵 쪽 노란 박스에서 비상식빵을 찾아 잘라내어 앞전 시험인 17일에 출제되었던 빵도넛 밑에 넣습니다. 노란 박스 안에는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 출제된 품목인 밤식빵부터 비상식빵까지 아래로 16개 제품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과와 마찬가지로 노란 박스 밑에 있는 4가지 제품은 2월 1일부터 3월 19일까지는 출제되지 않은 품목입니다. 노란 박스 안의 제과는 15개 품목, 제빵은 16개 품목으로 출제된 품목 수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2월 일별 제과 출제된 품목을 보면 버터쿠키 2번, 마드레느 2번, 다크와즈 2번, 호두파이 2번이 출제되었습니다. 버터쿠키 나중 출제는 15일이며 앞에 출제된 마드레는 밑에 있게 되며 마드레는 아중 출제는 14일이며 앞에 호두파이 밑에 있게 됩니다. 다크와즈 아중 출제는 16일이며 앞에 버터쿠키 밑에 있게 됩니다. 호두파이 나중 출제는 17일이며 앞에 다크와즈 밑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노란 박스에서는 마드레느 밑에, 버터쿠키, 호두파이 밑에, 마드레느, 버터쿠키 밑에, 다크와즈, 다크와즈 밑에, 호두파이 순으로 되어야 하나. 노란 박스 부분은 제과 제빵 20개 품목을 기준으로 출제된 품목을 나열한 것이므로 앞에 제과 노란 박스 품목이 22번까지 늘어난 품목에서 마드레는 2번, 다크와즈 2번이 있어 이 중에서 먼저 출제된 마드레는, 다크와즈 하나씩을 빼면 20개 품목이 있는 노란 박스 표가 됩니다. 제빵에서도 비상식빵 2번, 빵도넛 2번, 베이글 2번이 나왔는데 앞에 나온 품목을 제외하고 나중 나온 것으로 배열을 하면 단팥빵 밑에 베이글, 버터롤 밑에 빵도넛, 빵도넛 밑에 비상식빵으로 제빵 20개 품목이 있는 노란 박스 표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노란 박스 상단에 제시된 날짜부터 현재까지 제과 제빵 20개 품목 중에서 나중에 나온 것이 노란 박스 안에 있으며 노란 박스 밑에 있는 것은 출제되지 않은 품목이 되는 것입니다. 간혹 출제된 순서대로 모두 나열되는 것인지 알고 이해가 안 된다는 회원분들이 있어
이해를 돕기 위해 올립니다.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몇 가지 품목들이 한 달 내에 2번씩 나오고 간격도 짧으므로 한 번 나왔다고 노란 박스 외에 품목만 외우고 시험장에 가지 마시고 각 20개 품목을 모두 공부하시고 참고용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출제된 순서별로 알고 싶을 때는 카페 왼쪽 메뉴에서 해당 시험장을 클릭 후 오른쪽 월별 메뉴를 클릭하여 표를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서울 동부 시험장에 대한 Q&A입니다. 비번호는 어떻게 추첨하나요? 시험 15분 전 감독관이 4사람씩 호명하면 나가서 신분증 확인 후 이름에 사인하고 비번호 추첨함에 손을 넣어 비번호를 꺼내면 됩니다. 대기실에 보호자가 있어도 되나요? 보호자는 대기실에 있으면 안 되고 밖에 커피숍에서 대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을 탈의실은 있나요? 5층 대기실 옆에 있습니다. 사각 플라스틱 통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사각 플라스틱 통은 제빵 시험 시 밀가루를 계량하며 반죽을 넣어 1차 발효를 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나무판은 어디에 사용하는가요? 나무판은 제빵 시험 시 둥글리기를 한 후 중간 발효 용도로 사용됩니다. 휘퍼와 훅은 무엇인가요? 휘퍼는 반죽기에서 사용하는 거품기로 주로 제과 시험 시 사용합니다. 훅은 빵 반죽 만드는데 사용합니다. 핸드폰 제출할 때는 진동으로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전원을 끄고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장 청결 상태는 어떤가요? 작년에 내부 공사를 하여 청결한 편입니다. 오븐 상태는 어떤가요? 오븐은 청결한 상태입니다. 펜, 타공판 등 도구는 어떤 상태인가요? 간혹 깨끗하지 않은 것도 있어 사용 전 젖은 행주나 마른 행주로 닦아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 중 화장실에 갔다 올 수 있나요? 손을 들어 감독관에게 허락받고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시험 중 물을 먹을 수 있나요? 예, 물통과 종이컵이 있습니다. 감독관에게 허락받지 않고 조용히 가서 먹고 제자리로 오면 됩니다. 개수대는 온수가 나오며 한 번에 몇 명이 사용할 수 있나요? 설거지는 5명 정도 할 수 있고 줄 서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온수도 나옵니다. 소리 나는 타이머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음 타이머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계는 몇 개가 있나요? 시험 끝나는 시간을 알려주는 전자시계와 일반 시계가 있습니다. 감독관은 몇 분 들어오시나요? 감독관은 2분이 들어오십니다. 감독관님은 친절하신가요? 감독관님의 말 한마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지금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 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므로 친절하다, 안 친절하다 하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도우미분들은 어떠신가요? 여성 3분이 들어오셨는데 친절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독관님은 어떤 것을 주로 보시나요? 게리랑 차르는지 소금이랑 분유 같이 조리에 올려보라고 하셨고, 반죽 끝나면 손을 들고 있으면 감독관 온도계로 반죽 온도 확인하셨고, 1차 발효 끝난 후 손을 들면 오셔서 반죽을 만져보셨고, 공정 과정 지나가면서 확인하시는 것 같고, 계속 5분 굽고 빵 나올 때까지 지나다니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독관이 제 옆에 왔다 가면서 뭐를 적으면 괜히 불안한 느낌을 가지는 것은 왜일까요? 크크. 시험 시작 전 감독관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었나요? 단팥빵 시험 때 노른자 물질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시험 볼 때 지급한 프린트물을 칸막이 왼쪽 위에 집게로 꼽아놓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달걀 개수 지정해주고 시험 시작 시 거기서 배합표 흰자, 노른자의 그람재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시폰 케이크 출제 시 남은 흰자, 노른자는 개수대에 버리지 말고 달걀 반납통에 반납하라고 하였습니다. 계량 끝나면 앉아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도구 사용 시 주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반죽 완료 후 1차 발효 완료 후 손을 들어 반죽 온도, 발효 후 반죽 상태를 확인받으라고 했습니다. 서울 동부 시험장, 서울 서부 시험장, 서울 남부 시험장, 3개 시험장에 찾아가는 길, 기계도구 배치도, Q&A, 시험 후기 등 자세한 정보는 유튜브에서 베이커리넷을 방문해주세요. 추가 정보 업데이트 시 추가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지금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